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에는 정부의 중립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번 이제 공론화위원회에 예.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온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히 이제 직원들을 동원해서 건설 재개척의 어떤 발언과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종 연설에 한수원 사장이 나설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마음먹었다면 이미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활동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여겨집니다. 한수원이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문제라고 여겨지고요. 앞으로도 한수원의 정책 과정이 정부의 정책과 따르지 않고 한수원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가실 겁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한수원은, 직접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담당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찬성 반대측에서 저희 직원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다르면 예. 앞으로 정부의 입장과 다르면 한수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수할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한수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따라야 됩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대통령께서 이거는 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한수원이 이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논의가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또 사실은 뭐 어떤 발표를 할지 몰라도 월성 1호기 뭐 조기 폐쇄 등과 탈핵 정책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부는 한수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다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를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수원의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입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기본 원칙을 좀 잘 세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한수원이 일반 기업도 어쨌든 간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기업적 책임이 있듯이 한수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으로서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의 전체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봐야지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원자력 관계자들이라든가 직원들 그것만의 어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맞겠죠? 의원님, 에너지 정책이나 원자력 정책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한수원도 당연히 거기 따라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을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묻게 한수원 조석전 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발주를 했어요. 지난해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 20억을 지원했고 경희대 미래사회 에너지정책연구원에 25억 원의 연구 용역사업 발주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예. 예, 한수원 사장 임기가 끝나고 경희대 국제대학원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간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공기업 사장이 작년에 대규모 R&D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는 그 학교 교수와 같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제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 연구 사업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탈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연구 지원을 명목으로 사실상 탄핵 전문가들의 싱크탱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핵 반대 전문가 선언을 주도한 주한규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이 연구 사업을 지원받은 해인 2016년 11월 4일 출범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 4일 날 출범했고요. 관련 연구 용역을 함께 수행한 교수들이 탈핵 반대 전문가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획적이고 의도된 어쨌든 간에 아니었는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싸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찬핵 논리를 만들거나 지역별 전문가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 11월에 지원을 시작했으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아마 2016년 초반에 이런 거를 기획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2017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조석 사장이 퇴임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 지원을 했고, 그래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정부가 중립을 지킬 것을 얘기를 했고, 또 한수원 또 상당히 어떤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연구기관들은 중립을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원자력계에 종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께서는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 시기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조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수원 전 사장이 어쨌든 간에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용역 사업을 발주한 것은 사실이다. 맞으시죠? 그죠? 세부 연구 제목 봐도 기술 정책과 인문사회 연구 부분이 의미가 없고 대부분이 찬행론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만을 진행해 왔어요. 게다가 용역을 발주한 한수원 사장 1년도 안 되어 해당 학교 교수로 갔다. 이걸 저희들 보고 그냥 이해하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적정하게 추진한 것인지 저는 진상조사가 일정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직도 한 3년간 지원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수원이 뭐 시행한 사업은 뭐 기간까지는 협약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판단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원자력 운영이나 국민들 인식을 좀 안전성을 안심시켜 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아마 그런 아니잖아요. 연구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찬행 논리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그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국민의 입니다. 다음은 어기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성숙함을 보여준 일자 사건이었다 생각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는 등 이를 폄훼하고 욕하는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원은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전 고장이 안 났다면 7,543억 원을 벌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구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는데 원전 고장으로 7,5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한수원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손실이라기보다는 뭐 의원님이 분류하시는 말씀하신 손실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회계 처리상 손실이라기보다는 매출의 감소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 내역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 표를 보면 총 45건의 고장 중에 고장 원인이 한수원 책임이 아니라 납품업체 책임이라고 한수원 스스로가 분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품 결함, 설계 결함, 설계 오류, 시공 결함, 자재 불량, 제작 결함 등 26건입니다. 이거 한수원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분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가 그 케이블이라든가 밸브 같은데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그 범위 내에 그 기자재 공급 가액 범위 내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어난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상은 저희는 뭐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 표를 보면 말이죠. 납품업체 책임이라고 하는 고장건 26건,
금액으로는 5,218억입니다. 근데 배상받은 금액이 고작 11건에 95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충분히 배상을 받았다. 이게 배상률이 1.8%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상을 못 받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10억짜리를 저희들이 납품받으면서 저희들이 발전 손실분을 10억짜리 받고 5천억을 그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은 10억짜리를 납품할 회사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한손 책임이 아니라 납품자 책임이라고 다 이렇게 비용 분류를 아니, 하고 그러는 것이죠? 결함의 사유가 이게 납품업체에 어차피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상을 받지 못할 걸 알면서 납품업체 책임으로 전가할 목적으로 고정원인을 분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네? 요거는 그냥 결함이 누구의 사유냐 그걸 따진 거고 예. 뭐 또 손실로 아마 표현을 이렇게 손실로 해서 그렇지 이건 뭐 그로 인한 발전 불능에 해당하는 그 매출 감소를 손실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게 유지보수 좀 게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예. 한수 원사님 각별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고요. 예. 또 우리 발전사 사장님들 오늘 다 나오셨죠? 다 대행체제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이 발전사 민간 정비업체들 간의 경쟁과 로비가 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우리 발전사 사장님들 지난 7월 언론 보도를 보면 민간 발전 설비 업체인 A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A사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발전사 등의 로비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지금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의원이 좀 알아본 결과 이 문제의 A사는 서부발전의 태안 7, 8호기 보일러 그리고 그 평택 기력 터빈 시설 경상 정비공사를 올해 1월에 256원에 낙찰받은 회사입니다. 서부발전 사장님, 예.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회사에서 지금 이런 큰일이 벌어지는데 인지하지 못합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 의원실에 계속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 과정이라 발표를 못 하는데 이게 지금 서부발전 내부 공모자가 있다. 지금 이 A사와 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발전소에 로비하고 있는데 내부 공모자가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공기업 입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만약 이게 부정 입찰이 사실이라면 이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이거 철저하게 좀 내부 좀 조사를 해보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또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발전공기업 사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2016년부터 경상정비공사 11건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발전 공기업들이 남부발전 1건, 서부발전 4건, 남동발전 2건, 동서발전 4건에서 총 11건 발주를 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11건에 대한 입찰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 이 소유주가 똑같은 사람이 2중 3중으로 입찰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그 연두색 바탕에 HPS, 이게 한국 플랜트 서비스라는 회사고요. 붉은색 바탕 캡스, 이게 한국 발전 기술인데 이게 이 소유주가 칼리스타라는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11건 이쪽 저쪽 물러다니면서 입찰에 다 참여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 담합도 가능하게 되고요. 공정한 비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발전소 사장님 중에 남동발전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공정한 비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건에 관련해서 관계 법령을 통해서 검토를 좀 했는데 그 법인이 서로 다른 독립법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라는 시간이 없으니까 독립법이라도 지금 이게 오너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또 하나 또 인수했어요, 회사를. 아시죠? 네. 지금 3개 인수했습니다. 이 칼리스타가 30초만. 1분을 가야 돼요. 칼리스타가
또 하나 또 인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2중 3중으로 이렇게 계속 이 발전 이 정비 회사들이 들어가서 납품을 할 텐데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한 거래가. 그렇죠.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네,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로는 없지만 법률은 근데 말이죠,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입찰 시 단합이라든지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그래야죠.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예.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국감 때문에 이제 겁이 났는지 이게 HPS가 한국 발전 협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10일 날. 앞으로는 절대로 이게 두 개 회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한 개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업체도 지금 스스로 문제를 알고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 사장님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발전사 사장님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금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주하순 국회의원 송금주입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자, 예. 첫 번째 드립니다. 그 대통령 지시로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묻겠어요. 예. 자, 지난 6월 29일 산업부 장관의 공문이 한수원 사장에게 내려졌죠. 예. 예, PT 보시면 그 당시에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던 한수원 이사회 의결록을 보니까 이사들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정도로 정부 방향이 잡혔다면 의결해야 한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공사 일시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그 당시에 공사 일시 중단의 주체가 정부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있었죠. 예. 자, 대통령과 정부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 또는 한수원 이사회에 이에 맞게 움직이라는 오더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자, 뭐, 정부의 공사 중단 결정에 따른 손실을 한수원이 ABB로 지겠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ABB 지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만 된 것입니까? 그 비용을 예비비에서 부담하겠다고 결의한 그 겁니다. 당시에 보고가 됐죠. 예, 예. 정부의 결정을 안건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예. 그럼 한수원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멈춰버린 3개월로 인해서 단순 비용 1,000억 원, 공론화위원회에 투입된 46억 원, 안전 점검 비용, 건설업체들의 매몰 비용, 이런 비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수원이든 정부든 결국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MB정부 해외자원 개발로 인한 손실을 아직까지 공공기관들이 떠안고 있고 또 국민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가 다른가? 결국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은 국민 몫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 재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 공사 재개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자, 7월 24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오르코기. 예. 자, 건설 자재들이 방치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방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관리, 조치는 했지만 어쨌든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녹슬거나 구조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그 있죠. 부분도 이번에 점검을 그동안도 해왔고 앞으로도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자, 할 계획입니다. 원안위가 지금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까? 정밀 검사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그럼 같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원안위 검사에는. 그다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예. 실제 공사 중단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내지 5개월이겠네요. 3개월 그 비교하시는 게 공사 중단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3, 자, 4개월 검사 늘어날 수 기간 있을 동안의 비용 보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검사가 한 달 또는 2달이 든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현장 장비 자재 유지 관리비, 인건비 이런 비용도 보상을 해야겠죠. 그럴 수 자, 있으라 생각합니다. 건설업체들하고 간담회를 저희가 가졌어요. 예. 본 의원이 가졌는데 그때 예. 확인한 바로는 한수원과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 원은 단순히 지연이자,
현장 장비 자재 유지 관리비 등에 대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 실질적으로 관련 업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하다. 인력 유지, 하청업체 기술 유지 비용, 공사 준비 비용, 재개를 위한 자재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2배 이상은 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도 보상에 포함하실 겁니까?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0여 개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보상 계획을 종합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의 드립니다. 자,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한번 알아보죠. 예. 7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거해서 2015년 7월에 원래 신한월 3, 4호기, 천지 1, 2호기, 그리고 신규 원전 1, 2호기 등 2029년까지 총 6개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수립됐었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 아마 오늘 오후에나 발표할 텐데 그 계획대로라면 이 원전들에 대한 건설은 백지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 예. 감정적인 의견상. 자, 화면을 보시면 이미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 원전에 대해서는 건설 허가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전 작업으로 한수원이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는 것이죠. 신한울 3, 4호기 설계 비용, 주기기 선투입 비용, 지역 지원금, 천지 1, 2호기 개발 비용, 부지 매입 비용, 지역 지원금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면 8,9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님 분류에 따라서는 APR 플러스 개발 비용 2,350억 원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뭐 해외 수출하다든가 할 때 분류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천지 1, 2호기의 준공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은 맞지 않습니까? 이거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해서 다른 쪽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예. 자, 어쨌든 이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수원이 또 책임집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로부터 백지화를 할지 자, 또 백지화 관련된 부분이 아직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 드릴 수가 없을 그 것 같습니다. 탈원전과 같은 에너지 정책 변화는 이렇듯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동의, 또 국회에서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보셨을 때 우리 탈원전 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있었다고 봅니까? 자, 그건 답하기 어려우실 거고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후폭풍이 굉장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좀 사전에 준비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하기 전에 저 마이크 저 산자부에서 나오신 국장님한테 좀 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백운규 장관이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 왜 이렇게 말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까? 저 체코의 원전 특사가 지난 10일에서 14일 사이에 한국에 왔었죠. 이거 장관이 면담했습니까? 에너지 자원 실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장관은 안 했죠. 특사의 장관이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 나서겠다 그러면 면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사의 급이 실장급으로 해서 저희 자원 실장이 면담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8년은 저기예요. 또 하나 묻을게요. 14일부터 그 원전 사업자 총회 와노라고 그러나요? 경주에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누가 갔습니까? 산업부에서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전 사업자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한수원이 주최해서 하는데 산자부에서 장관도 아니고 아무도 안 갔어요. 이거 원전 수출 지원하는 겁니까? 또 하나 물을게요. 10월 30일 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IAEA가 개최하는 세계 원자력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누가 갈 겁니까? 저희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자원 실장이 참석을 원자력 합니다. 장관 회의인데 1급 간다고요? 그게 보니까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기술로 지금 공사하는 바라카 원전을 그 사람들이 시찰을 하는데 우리 장관이 가서 이렇게 우리 원전이 좋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해야
그게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원전을 깎아내리겠다는 거예요, 장관이. 이건 반국익적인 행위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배웅규 장관 몇 달 지켜봤는데 참 진짜 형편없는 장관이에요. 아니, 지금 산업계의 비우호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와요.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통상 업무는 전부 김현정 본부장한테 맡겨. 그리고 원전 이건 안 하고 그럼 재생에너지 장관이라고 하지 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에요? 이거 말과 행동이 완전히 틀립니다. 원전 수출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장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 왜 답변 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선 사장님. 예. 예, 저희가 뭐 공론화위원회는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재개 결정을 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그 오늘 신고리 5, 6호기 후속 절차로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업부에 공사재개 공문을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공사재개 결정을 하고 원안위에서 안전검사위에 재개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수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남아있어요. 지금 중단 결정 전에 예상 비용은 1,087억 원이었는데 중단 결정 후에 각 그 사업체에서 청구한 비용은 1,38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산업부에서 신고리 올코기 중단하고 공문 발송 직전에 법률 자문을 했어요.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했는데 이거 그 중지 명령이 가능하냐? 뭐라고 되어 있냐? 산업부가 가능한데 행정 지도기 때문에 강요는 안 되고 불이익 조성은 안 된다. 또 공사를 중지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든지 중지 명령이 가능한데 이로 인한 손실은 한수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죠? 다음 저기 보시죠. 한수원에서도 의결 직전에 법률 자문 받았어요. 우리나라 유명 높음 다 들어가 있어요. 김앤장, 태평양, 광장 이게 4차례에 걸쳐서 지금 의결 중에 법률 자문 받았어요. 자, 뭐라고 그랬느냐? 행정지도로 법적 의무는 없다. 권고적 고려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도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느냐? 그 법무법인들이 법률적 이행 의무는 없으나 미이행 시 예산 배정 불이익, 감사원 감사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중단이 결정돼 손실이 발생할 거고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가 중단되면 이거는 정부가 사실상 강제한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이거를 보상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수원 이사회에서 이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한수원 이사회 의결 때 회의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구속력 강제력이 있다. 정부가 이거 우리 기관인데 이거 어떻게 안 따르냐? 그 대신 정부 대상에서 손실보상 요구도 이거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사들도 자기네들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뭐라 그랬냐? 이게 배임 및 민사형사상 책임은 회사가 지도록 명시해야 의결하겠다 그랬어요. 이거를 자기네들 나중에 그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3개월 일시준산을 공기연장이라고 보자. 발생비용은 그냥 우리가 주면 그만이다. 또 3개월 뒤에 상황 달라지면 그때 생각하자. 그리고 고민하는 모습은 충분히 언론에 보여주자. 그러니까 회사하고 원전산업 존폐에 영향 미치는 사안에 책임 회피에만 몰두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정부가 행정지도라고 그래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행정지도를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건 분명한 배임행위고요. 만약에 정부가 강제로 해서 할 수 없이
이거 했으면 분명히 정부에 한수원에서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청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 의결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예비비로 부담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이 정부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던 소송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배임과 관련해서 그게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요. 아까 순범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앞으로 신안을 상사하기 천지인력이 계속 그 배상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이 사안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안마다 법률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그러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 측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금주 의원님 자료 요청, 예, 의사진행 발언, 예. 저희가 어제 산업부 쪽에다가 공론화위원회 그 공고 내용 중에 그 원전 축소와 관련된 권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좀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 예. 그 신고리 오류코기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예. 예비비로 지출한 경위, 근거, 예. 그 회사 내규나 이런 것들이 예.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 회사 내에서 정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송금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순서가 바뀐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정운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공론화위원회는 어느 법에도 없는 불법적인 절차였지만 민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광우병 그 불안이 그냥 그 뻥튀기가 되어가지고 국가적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경주 지진, 판도라 영화 같은 그러한 걸로 해서 국민 불안을 확대해서 그 기초로 탈원전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보면 3개월 동안에 36%에서 59%까지 재개로 바꿔지거든요. 23%가 바꿔져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거 괜찮구나. 재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이 원전 25개를 지금 가동을 해서 총 운영 일수를 보니까 500년이에요. 시간 일자로 보니까 18만 4,641일. 예. 그동안 가동을 했는데 무슨 큰 사고 일어난 거 있습니까? 그렇게 큰 사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죠. 예.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지금 그 오염원 배출의 내용들로 봐도 사실 가장 지금 오염원이 적게 되는 게 원자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고 제일 많은 것이 지금 뭐예요? 석탄. 예. 그 다음이 LNG. 아니 오염원 배출이 돼서 지금 파리 기후협약에 의해서 그걸 줄이자고 지금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봐도 그 원자력이 무슨 오염원 배출하는 거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세계적 추세가 난 놀라운 일인데 세계적 추세가 탈원전 추세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장님. 제가 한번 다 얘기해 볼게요. 전력 수요가 많은 중동. 아니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예. 지금 미국은 34년 만에 원전 건설 재개했고 영국도 다시 30% 원자력 발전하기로 했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21기 지금 건설이고 177기 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일본도
예. 지진이 일어나서 큰 난리가 난 일본도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원자력을 44기를 2030년 가동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 탈원전 한다는 나라가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인데 총 우리가 나온 449기 중에 불과 26기가 있는 나라가 탈원전을 한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게 세계적 추세냐고. 나는 그 장관도 그 얘기하고 여러 사람 그 얘기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1년에 1, 2%씩 원전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립니까? 과학적 사실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화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공론화위원회를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국민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3개월 동안 사실을 확인하면서 연구를 많이 연구를 한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지금 원전 축소는 53% 했는데 분명히 그 나중에 내용에 공론화 재개 이후에 나온 이 여론을 보면 조사를 한 거 보면 보세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기준 강화해라. 33%.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해라. 27%. 사용 후 핵연료 해결만 마련해라. 25%.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인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원전 재개를 하자는 사람은 7.3%. 원전 중단, 지금 오르크기 중단하자는 분들도 22%밖에 안 돼요. 탈원전 정책 유지가. 예. 이 내용을 봐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아니구나 해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아니 원전 축소 안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둔갑시켜서 탈원전 정책을 하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님,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죠? 아니, 여기 전체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사실적, 제가 광우병 공포로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이번도 확실하게 사실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예. 그 다음 화면.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나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원전 고장 정지율을 보니까 한국이 0.22, 독일, 미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뭐 근본적으로 엄청난 비교가 안 될 정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생산성이 항상 고장률 이런 거 다 따지는데 원전은 이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신고리 원전에 들어간 APR 1400이 제 3세대 최고 안전을 했던 거라면서요.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신한울인가 천지 들어가는 건 APR 1400 플러스 알파 3.5세대 그게 들어간다면서요. 예, 신한울은 APR 1400이고 천지는 APR 플러스 1500으로 예. 그 개발하는 돈이 3천억이나 들어갔다며. 예. 그 다음 화면 보십시오. 아니 이 화면 그대로요. 그래서 지금 다음 화면 나왔구나. 지금 여기에서 원자력이 신한울 3, 4호기 또 천지 1, 2호기에 들어간 돈이 8,900억으로 나와요. 아니 이 돈을 들어갔는데 산업부 장관이 우리 이제 수급 계획에서 국회에 보고하기로 됐는데 보고한 거를 마음대로 바꾸고 있어. 보고한 거를 바꾸려고 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새로운 거를 보고하는 건 보고하는 거고 계획을 세운 것을 바꾸려고 하면 국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죠. 보고한 거를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릴 신하루라고 사항은 아닌 것 천지 같습니다. 이거 중단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돈 들어간 걸 누가 대통령이 돈 물어냅니까? 아니면 산업부 장관이 돈 물어냅니까? 이 8,930억을. 이 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계획 다 세워서 10년, 15년 계획 세워서 1분만 계획 세워서 나간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중단해도 되는 겁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재산권을 보호 못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보호 못하는 이유를 국민이 인정을 하고 그거 국회가 또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930억이 들어가서
수급 계획에 따라서 쭉 진행되어 온 거를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중단한다? 누구 때문에? 지금 탈원전 해야 되는 거에 근거가 확실치도 않아요. 그냥 불안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3개월 동안 한수원 사장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좀 소신 발언을 하든 해명 발언을 하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최웅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자부의 전력산업회장과 5개 발전사 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신규 기저 전원 및 LNG 발전소 증설로 전력 예비율이 증가해서 첨도부하인 LNG 발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직도입이 가능해졌고 본 의원은 이번에 이 직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5개 발전사 중에서 LNG 직도입 발전하는 회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중부발전은 2011년 12월 바이톨사와 2015년부터 24년간 10년간 계약했고 연간 40만 톤에서 55만 톤 LNG 직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의 LNG 직도입 효과를 분석해보면은 2016년 기준 LNG 직도입 단가는 톤당 57만 9,211원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의 공급 단가는 톤당 60만 5,862원으로 26,651원이 차이나고 중부발전이 2016년 도입한 56만 723톤을 적용하면 그 차액은 149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했습니다. 중부발전 사장님 맞죠? 네. 그리고 이를 맞습니다. 앞으로 남은 추후 9년을 적용하면은 15년, 16년 평균 절감액 130억을 9년간 적용하면 1,170억 원의 앞으로의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민간 발전사의 민간 회사와 비교해 보면은 A사는 2017년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의 평균 단가가 46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동기간에 가스공사의 도입 단가는 63만 7,900원이어서 둘이 차이는 72.9%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아니라 가스공사 대비 A사는 72.9%입니다. B사의 경우에도 최근 3개월간 평균 연량 단가를 기준으로 해도 8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를 5개 발전사 2016년 기준 LNG 도입 물량 659만 8,130톤에 적용해보면 중부발전 도입 단가를 적용해보면 단가 차이 26,651원을 659만 8,130톤에 적용해보면 1,758억 원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LNG 제조원가의 0.9% 절감이 가능한 금액이고 A사와 가스공사 도입 단가에 적용해보면은 총 1조 1,423억 원의 비용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사와 도입 단가 84%를 적용해보면 6,396억 원이 절감이 가능하고 A사 도입 단가를 적용하면 물경 제조원가의 5.8% 절감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6 제1항에 따라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매각을 금지하고 있는 단점은 있지만 가스공사의 도입 단가가 왜 이렇게 높은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부발전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 복합화력 건설 시에 LNG 직도입 고려했습니까? 네, 검토는 했습니다만. 검토를 했어요? 네. 지금 위증하면 안 됩니다.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각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고려는 했었는데 결국은 한 자료를 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습니까? 그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저희들이 직도입을 추진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보다 6개월 먼저 한 중부발전이 먼저 했잖아요. 서부발전 사장님. 예. 신평택 복합 2단계 건설 시에 LNG 직도입 고려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위증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자료 주세요. 검토한 자료. 예. 어디까지 고려를 이사회까지 고려를 했습니까? 일단 이사회 열었습니까? 예, 일단 LNG 직도의 서부발전 사장님 어디 계세요? 예, 좀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 LNG 직도입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예. 거쳤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 예. 이사회도 안 거쳤어요? 검토를 그 초기 자료 단계입니다. 주시고 예. 안 했다면 안 한 이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중부발전이 계약할 때 10년으로 했는데 왜 20년씩 계약했습니까? 둘 다. 예? 20년의 리스크를 어떻게 지려고 20년씩 계약했어요? 중부발전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저희가 비토라고 10년을 계약하고 20년 계약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중부발전 말고 이 두 개 발전사 서부발전하고 지금 남부발전 예. 다 계약할 때 20년씩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 산자부가 국민의 전기요금을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가스공사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10.5%나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5.8%나 제조원가 절감이 가능한데 이게 국민 전기료 인상으로 다 규착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 공유합니까?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다 5개 발전사 성과 공유합니까 이거? 해요 안 해요? 5개 발전사 성과 했다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산자부도 2026년도에 이 공급 계약이 대부분 완료됩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직도비 고려하는 직도비 효과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 수급과 가격 효과를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유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수원 사장님. 예. 우리가 그 한수원을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이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한번 사고가 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후쿠시마 때문에 원전 사고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합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거길 갔다 왔는데, 예. 언제 돌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1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임시 가설주택을 설치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을 지을 때 동네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와서 원전은 절대로 폭발하지 않는다. 원전은 절대로 피해가 없다. 원전은 아주 환경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약간의 이득도 있고 동네 발전 기금도 주고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동의하고 했는데 사고가 나니까 그때 절대로 사고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고 우리 사회가 배워야 됩니다. 이 원전 사고라고 하는 거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한 번 일어나면 그것이 주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수옥이 지금 고려와 월성, 고려 월성에 있는 게 신고리 5, 6호기까지 지으면 몇 기가 되죠? 15개가 신고리 5, 6호기까지 지으면 15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한 지역에 15개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뭐 고리 월성을 그렇게 묶으시면 15개가 들어가는 지역은 유일하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호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하자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다수호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한 군데에다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과정들을 잘 살펴가면서 한수원이 지금 잘 이렇게 한 발 한 발 딛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장께서 원자력이 오염원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으니까 오염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걸 그냥 오염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취지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CO2 뭐 이런 말씀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게 오염원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예. 사용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지금 대책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한수원이 얼마나 투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월성 1호기 이 익명 제보 사이트인 레드피스를 통해서 월성 1호기가 중대사고 가능성을 예측하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입력값에 오류가 있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했죠. 예. 그 감사를 보니까 이 월성 1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이것을 다시 가동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심사 서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특히 비상 노심 냉각 설비 자동 동작 조건이 잘못 설정이 됐어요. 그거를 한수원이 담당자가 알은 게 언제입니까? 저기 있듯이 2014년 6월 9일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니까 저 자료에 있듯이 재평가를 통해서 오류를 수정 및 개정 등 행위를 일체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을 오류 사실을 규제기관에 알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오류가 있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값을 기준으로 규제기관이 심사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런 감사를 하게 됐어요. 이게 2015년 11월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안 게 2014년 6월 9일인데 이 심사를 언제 했냐면 2015년 1월 15일 날 심사를 시작해서 2월 27일 날 계속운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잘못되어 있는 서류인지 알면서 이 서류를 내서 그래가지고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관계 모르고 나왔어요? 아니,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고 자체가 사실이에요. 한수원이 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있는 것이고 그거는 2015년 11월 달에 했고요. 맞습니다. 그 전에 예. 이 감사 결과 안에 2014년 6월 9일 날 예. 직원이 이게 오류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받을 때 재심사 평가받을 때 고치지 않고 냈어요. 허위 서류를 낸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근데 말씀하신 정말 사장 이상한 게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계속운전 허가 취소 소송을 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겼어요. 그것도 몰라요? 의원님 시민단체가 1심에서 이긴 부분에 이걸 고려해서 이긴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냐고요. 내가 얘기했던.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 사실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말은 의원님 말씀하신
심사 서류에 그걸 알면서도 제출하고 이런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다. 아니, 그런 말씀입니다. 직원이 알은 게 2014년 6월 9일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그냥 냈단 말이에요. 일단 보통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상이 너무나 이상한 아니, 의원님, 제가 이 사실을 보고받은 거는 오늘 아침에 의원님이 질의하신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감사 자료에 거는 있는 걸 그대로 물어보는데 예.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심사할 때 그걸 틀린 걸 알면서 제출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관계를 제가 좀 더 파악해보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정말 이상한 분이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해놓고 원안위에다 낸 것도 9월 15일 날 냈어요. 9월 15일 날. 이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 그건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 한수원이 이렇게 엉터리로 일해도 되겠습니까? 재심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월성 1호기 얼마나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됐었어요. 잘못된 오류가 있는 잘못된 서류를 내는데 이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고 한수원에 내는 것도 그 이후에 한참 후에 한수원에다 심사 끝나고 난 승인 받고 난 다음에 내고 한수원이 이렇게 일해도 되겠어요? 일 처리가 부적절한 건 사실입니다. 그 직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관련 감사에서 관련 팀장을 징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징계했어요? 견책으로 알고 이게 있습니다. 견책해야 될 사유예요? 자기들끼리 엉터리로 하고 오류가 있는지도 알면서도 그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던 월성 1호기 그거를 평가를 해서 다시 허가해 주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견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이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수원이 그렇게 하면 후쿠시마의 주민들이 그때 그 사람들 다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 사고 나니까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전에 불감해 있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 지난 20일 우리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 발표했잖아요.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원전 감액, 그리고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은 재개한다. 존경하는 송금주 의원님께서도 비용에 관해서 질문을 말씀을 주셨는데 공론하기가 3개월 동안에 지금 공사 중단 추가 비용이 일단은 1,000억 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자재 보관 등에 대한 부분이 있고 현장 유지 관리비, 또 필수 인력 인건비 등이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 현재 파악되지 않은 하도급 업체의 손실도 분명히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모는 지금 1,000억 원에서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전 완공일을 지금 3개월 정도가 늦춰졌으니까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돌관 공사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공사비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비비가 2,782억 원 있잖아요. 예. 이 부분으로 지금 이 부분에 관한 비용이 전부 다 충당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한수원 대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2,700억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한수원의 대책이 어떠시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시 중단과 관련된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정된 예비비로 저희는 가능하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정확하게 예비비 측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실로 보내주시고요. 이 예비비라는 것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의 전체 예비비를 2,700억으로 저희들이 잡았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비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수원의 대책은 뭐예요? 그 부분은 예비비가 늘어날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 20%가 변동이 있으면은 이사회 의결을 새로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 지원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손해배상이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하도급 업체가 사실은 제일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게 제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상황이 공사 현장에서 일정 지연이 있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때마다 사실 그 지금 한수원은 계속 이럴 때마다 법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피해를 조금 회피하는 이제까지 전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관해서 반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힘이 없는 하도급 업체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 공사 건설에 있어서 하도급 문제의 한전의 무책임한 태도를 제가 지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 한수원에서 2015년 7월 20일에 한수원 주관으로 원전 건설 참여 업체 상생 워크숍 열었잖아요. 예. 이때 한전 원전 건설처가 2013년 11월부터 원전 건설에 참여해온 15개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제한된 불공정 거래 관행들을 20개월 만에 원청 업체의 기본 계약서에 반영해서 그 성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 보면요. 설계 변경에 따라서 증가된 작업량에 따라서 적정 보상하고 하도급 관리 개선하고 또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다소 발생할 경우에 증가된 작업량이 모두 하도급으로 전가돼서 힘없는 하도급 업체만 비용을 떠안고 있는 부분에 관한 실투입액을 보상해라. 이것을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이 워크숍 2013년에 했고 지금 이제 3, 4년 지났잖아요. 예. 근데 원전 건설에 있어서 하도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신한울 1, 2호기 건설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으셨어요? 뭐 그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신한울 1, 2호기 건설에 있어가지고 하청업체들이 기자재 공급 지연, 돌관 공사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를 일부만 지급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수원이 공급하는 밸브랑 뭐 스풀 등 공급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타현장 전용 등으로 인해서 평균 1년 이상 입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정상적인 공정으로 공사 수행이 안 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고 하도급 업체는 지금 4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돌관 공사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재가 공급이 지연되니까 다른 공정 만회를 위해서 원 도급사에서 돌관 공사를 요청해서 지금 7개월의 돌관 공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평소에 투입되던 인원의 50% 이상의 추가 인력이 투입이 됐고 야간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생산성이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용으로 또 16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원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돌관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산정을 해서 5억 원을 계약원에 반영했어요. 16억 원이 발생했는데 원 도급업체가 이걸 5억밖에 안 된다라고 계약에 반영하고 그마저도 목표 달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4억 원만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연장이 됐잖아요. 한수원의 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서 12개월 사업 일정이 조정이 됐는데 공기 연장으로 21억 원의 총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은 12억만 계약에 반영하고 4억은 기성으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요. 석탄화력발전소 1000메가와트 관련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주라라고 질의를 했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관한 아주 똑같은 문제가 지금 원전 건설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청업체 요구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신한울 1, 2 공사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개선된 하도급 체계가 적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서 하도급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도급 개선된 문제가요. 법적으로 그냥 원청업체랑 하청업체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발주처 한수원은 사실상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작년 국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근데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사실상 대기업의 원청업체가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공기업인 한수원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한울 1, 2호기 건설 현장에서 벌어나고 있는 지금 문제에 관해서는 사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그 경위와 현실을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해서 그게 아마 계약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 이렇게 선심을 베풀듯이 지급하는 것도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해서 그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김수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입니다. 사장님, 그 신고리 오르코기 중단의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시작되기 되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초원법적이고 탈법적인 그런 이제 발상하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날 국무회의 상정 과정을 지켜봐도 국무회의 규정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산업부가 이행협조라는 형식으로 해서 한수원에 보내서 한수원의 일시 중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재개 이제 공고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공사 중단에 따라서 많은 기업인과 또 근로자,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1월 날 대통령의 입장문이 있었을 때도 그에 관해서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된다. 또 적어도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의 고통과 또 기업인들, 근로자에게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위로의 말씀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은 이소화의 결정이란 이름 하에서 이렇게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사장과 한수원 이사들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산업부의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점에 사장과 우리 한수원 이사는 적어도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추진 과정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하고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장 견해는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을까? 간단히.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사과의 문제는 이게 제가 좀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로드맵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신고리 오르크기 일시 중단에 관해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제 신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나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또 지금은 에너지 전환이 건데 에너지 전환의 기본 방향, 정책 방향에 관해서 좀 전에 일시 중단에 관한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오히려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관해서 사정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제 뒷부분 질문을 제가 잘 죄송합니다. 예. 공론화가 신고리 오르코기 일시 중단에 관한 공론화가 아니고 예.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사장의 견해가 어떠냐고 내가 여쭤봤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군원전 100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당장 이제 신한울 3, 4호기, 천지 1호기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이제 전에 의원 질문에 이 지금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천지 1호기가 공사 중단을 시켰다는데 어떤 근거에 공단을 시켰습니까? 좀 전에도 답변 드린 대로 이게 공사를 계속하면은 혹시나 공사가 그런데 중단 지시가 있었습니까? 산업부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에는 산업부의 이행협조라는 형태로 해서 공문이 오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중단을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산업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사장이 지시에 의해서 중단을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이제 그 피해 발생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신규 원전 백조에 따른 피해와 대책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결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정부가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이 이사회도 결정도 안 거치고 사장이 판단해서 지금 이제 신고리 신한로 3, 4호기 천지 1호기 중단을 시켰다는데 사장이 책임져야 돼. 정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지시한 것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라는 뭐 그런 뜻의 지시지. 그러니까 공사가 발전소를 짓지 진행된 않겠다는.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사장이 지시에 의해서 중단을 시켰으니까 사장이 책임져야지 정부에 왜 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책임집니까? 공사를 계속해서 나중에 손해가 늘어날지 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해서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그런데 범위에 저는 사장의 이와 같은 행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데 신고리 5, 6기 일시 중단은 산업이 이행협조는 공문이 있었으니까 이사와 열어서 중단을 하고 예. 신한로 3, 4호기 하고 천지 1호기는 예. 왜 이사의 결정을 안 거칩니까? 왜 사장 혼자의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신고리 알겠습니다. 오리코인이 있지만 신한울 3사는 설계를 그냥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한울 3, 4호기 천지 1호기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금주 의원하고 우리 정운천 의원 말씀하신 매몰 비용을 8,930억 원에 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한울 3사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제작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하게 되면 매몰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일단 중지하게 되면 매몰 비용은 거기서 중단되는 것이니까 일단 중단해놓고 보는 게 손실을 미래에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보험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장이 부임하시고 난 뒤에 이거 결정을 한 거죠, 그죠? 어떤 거 말씀이시죠? 보험 가입.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게 2017년 5월이에요. 예. 그죠? 예. 거기 검토 결과에 보면 신정부 출범으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왜 가입했습니까? 예. 종전에 예. 감사에 의해서 예. 한손이 1인 주주고 한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발전회사들도 뭐 이러한 위험을 감안해서 4개 발전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자력 환경이 많이 바뀐 것도 있고 또 일부 사회이사들은 교원의 지위에 있어서 어떤 이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중단 결정한 것이 보험을 믿고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까? 보험을 믿고 하기보다는 뭐 보험은 보험이고 중단은 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네, 곽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에는 정부의 중립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번 이제 공론화위원회에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온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히 이제 직원들을 동원해서 건설 재개척의 어떤 발언과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종 연설에 한수원 사장이 나설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마음먹었다면 이미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활동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여겨집니다. 한수원이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문제라고 여겨지고요. 앞으로도 한수원의 정책 과정이
정부의 정책과 따르지 않고 한수원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가실 겁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한수원은 직접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담당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찬성 반대측에서 저희 직원을 그게 보낸 거에 아니라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다르면 예. 앞으로 정부의 입장과 다르면 한수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수할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한수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따라야 됩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대통령께서 이거는 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한수원이 이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논의가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또 사실은 뭐 어떤 발표를 할지 몰라도 월성 1호기 뭐 조기 폐쇄 등과 탈핵 정책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부는 한수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다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를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수원의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입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기본 원칙을 좀 잘 세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수원이 일반 기업도 어쨌든 간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기업적 책임이 있듯이 한수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으로서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의 전체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봐야지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원자력 관계자들이라든가 직원들 그것만의 어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맞겠죠? 의원님, 에너지 정책이나 원자력 정책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한수원도 당연히 거기 따라야 될 거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을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묻게 한수원 조석전 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발주를 했어요. 지난해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 20억을 지원했고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에 25억 원의 연구 용역 사업 발주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예. 예, 한수원 사장 임기가 끝나고 경희대 국제대학원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간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공기업 사장이 작년에 대규모 R&D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는 그 학교 교수와 같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제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 연구 사업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탈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연구 지원을 명목으로 사실상 탄핵 전문가들의 싱크탱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핵 반대 전문가 선언을 주도한 주한규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이 연구 사업을 지원받은 해인 2016년 11월 4일 출범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 4일 날 출범했고요. 관련 연구 용역을 함께 수행한 교수들이 탈핵 반대 전문가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획적이고 의도된 어쨌든 간에 아니었는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싸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찬핵 논리를 만들거나 지역별 전문가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 11월에 지원을 시작했으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아마 2016년 초반에 이런 거를 기획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2017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조석 사장이 퇴임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 지원을 했고, 그래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정부가 중립을 지킬 것을 얘기를 했고, 또 한수원 또 상당히 어떤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연구기관들은 중립을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수원이 ABB로 지겠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예비비 지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만 된 것입니까? 그 비용을 예비비에서 부담하겠다고 결의한 그 겁니다. 당시에 보고가 됐죠. 예. 정부의 결정을 안건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예. 그럼 한수원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멈춰버린 3개월로 인해서 단순 비용 1,000억 원, 공론화위원회에 투입된 46억 원, 안전 점검 비용, 건설업체들의 매몰 비용, 이런 비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수원이든 정부든 결국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MB정부 해외자원 개발로 인한 손실을 아직까지 공공기관들이 떠안고 있고 또 국민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가 다른가? 결국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은 국민 몫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 재개 관련해서 물겠습니다. 예. 공사 재개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자, 7월 24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오르코기. 예. 자, 건설 자재들이 방치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방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는 했지만 어쨌든 관리하고 있었다고 녹슬거나 구조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그 부분도 이번에 점검을 그동안도 해왔고 앞으로도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원안위가 지금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까? 정밀 검사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원안위 검사에는? 그다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예. 실제 공사 중단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내지 5개월이겠네요. 3개월 비교하시는 게 공사 중단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3, 4개월 검사 기간 동안의 비용 보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검사가 한 달 또는 2달이 든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현장 장비 자재 유지 관리비, 인건비 이런 비용도 보상을 해야겠죠. 그럴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건설업체들하고 간담회를 저희가 가졌어요. 예. 본 의원이 가졌는데 그때 확인한 바로는 한수원과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 원은 단순히 지연이자, 현장 장비 자재 유지 관리비 등에 대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 실질적으로 관련 업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하다. 인력 유지, 하청업체 기술 유지 비용, 공사 준비 비용, 재개를 위한 자재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2배 이상은 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도 보상에 포함하실 겁니까?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0여 개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보상 계획을 종합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의 드립니다. 자, 원전건설 전면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한번 알아보죠. 예. 7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거해서 2015년 7월에 원래 신한월 3, 4호기, 천지 1, 2호기, 그리고 신규 원전 1, 2호기 등 2029년까지 총 6개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수립됐었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 아마 오늘 오후에나 발표할 텐데 그 계획대로라면 이 원전들에 대한 건설은 백지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감정적인 의견상. 자, 화면을 보시면 이미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 원전에 대해서는 건설 허가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전 작업으로 한수원이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는 것이죠. 신한울 3, 4호기 설계 비용, 주기기 선투입 비용, 지역 지원금, 천지 1, 2호기 개발 비용, 부지 매입 비용, 지역 지원금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면 8,9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님 분류에 따라서는 APR 플러스 개발 비용 2,350억 원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해외 수출하다든가 할 때 분류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천지 1, 2호기의 준공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은 맞지 않습니까? 이거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해서 다른 쪽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수원이 또 책임집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로부터 백지화를 할지 또 백지화 관련된 부분이 아직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 드릴 수가 없을 것 탈원전과 같은 에너지 정책 변화는 이렇듯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동의, 또 국회에서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보셨을 때 우리 탈원전 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있었다고 봅니까? 자, 그건 답하기 어려우실 거고,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후폭풍이 굉장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좀 사전에 준비하셔서 기관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원자력계에 종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께서는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 시기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조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수원 전 사장이 어쨌든 간에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용역 사업을 발주한 것은 사실이다. 맞으시죠? 그죠? 세부 연구 제목 봐도 기술 정책과 인문사회 연구 부분이 의미가 없고 대부분이 찬행론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만을 진행해 왔어요. 게다가 용역을 발주한 한수원 사장 1년도 안 되어 해당 학교 교수로 갔다. 이걸 저희들 보고 그냥 이해하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적정하게 추진한 것인지 저는 진상조사가 일정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직도 한 3년간 지원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수원이 뭐 시행한 사업은 뭐 기간까지는 협약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판단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원자력 운영이나 국민들 인식을 좀 안전성을 안심시켜 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아마 그런 아니잖아요. 연구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찬행 논리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그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국민의 입니다. 다음은 어기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성숙함을 보여준 일자 사건이었다 생각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는 등 이를 폄훼하고 욕하는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원은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전 고장이 안 났다면 7,543억 원을 벌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구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는데 원전 고장으로 7,5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한수원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손실이라기보다는 뭐 의원님이 분류하시는 말씀하신 손실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회계 처리상 손실이라기보다는 매출의 감소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 내역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 표를 보면 총 45건의 고장 중에 고장 원인이 한수원 책임이 아니라 납품업체 책임이라고 한수원 스스로가 분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품 결함, 설계 결함, 설계 오류, 시공 결함, 자재 불량, 제작 결함 등 26건입니다. 이거 한수원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분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가 그 케이블이라든가 밸브 같은데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그 범위 내에 그 기자재 공급 가액 범위 내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어난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상은 저희는 뭐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 표를 보면 말이죠. 납품업체 책임이라고 하는 고장건 26건, 금액으로는 5,218억입니다.
근데 배상받은 금액이 고작 11건에 95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충분히 배상을 받았다. 이게 배상률이 1.8%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상을 못 받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10억짜리를 저희들이 납품받으면서 저희들이 발전 손실분을 10억짜리 받고 5천억을 그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은 10억짜리를 납품할 회사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수원 책임이 아니라 납품업체 책임이라고 다 이렇게 비용 분류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결함의 사유가 이게 납품업체에 어차피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상을 받지 못할 걸 알면서 납품업체 책임으로 전가할 목적으로 고정원인을 분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요거는 그냥 결함이 누구의 사유냐 그걸 따진 거고, 예. 뭐 또 손실로 아마 표현을 이렇게 손실로 해서 그렇지 이건 뭐 그로 인한 발전 불능에 해당하는 그 매출 감소를 손실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게 유지보수 좀 게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예. 한수원 사장님 각별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고요. 예. 또 우리 발전사 사장님들 오늘 다 나오셨죠? 다 대행체제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이 발전사 민간 정비업체들 간의 경쟁과 로비가 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우리 발전사 사장님들 지난 7월 언론 보도를 보면 민간 발전 설비 업체인 A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A사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발전사 등의 로비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지금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의원이 좀 알아본 결과 이 문제의 A사는 서부발전의 태안 7, 8호기 보일러 그리고 그 평택 기력 터빈 시설 경상 정비공사를 올해 1월에 256원에 낙찰받은 회사입니다. 서부발전 사장님, 예.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회사에서 지금 이런 큰일이 벌어지는데 인지하지 못합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 의원실에 계속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 과정이라 발표를 못 하는데 이게 지금 서부발전 내부 공모자가 있다. 지금 이 A사와 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발전소에 로비하고 있는데 내부 공모자가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공기업 입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만약 이게 부정 입찰이 사실이라면 이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이거 철저하게 좀 내부 좀 조사를 해보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또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발전공기업 사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2016년부터 경상정비공사 11건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발전 공기업들이 남부발전 1건, 서부발전 4건, 남동발전 2건, 동서발전 4건에서 총 11건 발주를 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11건에 대한 입찰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 이 소유주가 똑같은 사람이 2중 3중으로 입찰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그 연두색 바탕에 HPS, 이게 한국 플랜트 서비스라는 회사고요. 붉은색 바탕 캡스, 이게 한국 발전 기술인데 이게 이 소유주가 칼리스타라는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11건 이쪽 저쪽 물러다니면서 입찰에 다 참여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 담합도 가능하게 되고요. 공정한 비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발전소 사장님 중에 남동발전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공정한 비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건에 관련해서 관계 법령을 통해서 검토를 좀 했는데 그 법인이 서로 다른 독립법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라는 시간이 없으니까 독립법이라도 지금 지금 이게 오너가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또 하나 또 인수했어요, 회사를. 아시죠? 네. 지금 3개 인수했습니다. 이 칼리 1분을 가야 돼요. 칼리스타가 또 하나 또 인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2중 3중으로 이렇게 계속
이 발전, 이 정비 회사들이 들어가서 납품을 할 텐데,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한 거래가. 그렇죠.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로는 없지만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입찰 시 단합이라든지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그래야죠.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국감 때문에 이제 겁이 났는지 이게 HPS가 한국 발전 협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10일 날. 앞으로는 절대로 이게 두 개 회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한 개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업체도 지금 스스로 문제를 알고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 사장님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발전사 사장님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금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주하순 국회의원 송금주입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립니다. 그 대통령 지시로 신고리 오르코기 공사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묻겠어요. 예. 자, 지난 6월 29일 산업부 장관의 공문이 한수원 사장에게 내려졌죠. 예. 예, PT 보시면 그 당시에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던 한수원 이사회 의결록을 보니까 이사들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정도로 정부 방향이 잡혔다면 의결해야 한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공사 일시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그 당시에 공사 일시 중단의 주체가 정부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있었죠. 예. 자, 대통령과 정부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 또는 한수원 이사회에 이에 맞게 움직이라는 오더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자, 정부의 공사 중단 결정에 따른 손실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금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하기 전에 저 마이크 저 산자부에서 나오신 국장님한테 좀 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백운규 장관이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 왜 이렇게 말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까? 저 체코의 원전 특사가 지난 10일에서 14일 사이에 한국에 왔었죠. 이거 장관이 면담했습니까? 에너지 자원 실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장관은 안 했죠. 장관이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 나서겠다 그러면 면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사의 급이 실장급으로 해서 저희 자원실장이 면담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8년은 저기예요. 또 하나 묻을게요. 14일부터 그 원전 사업자 총회 와노라고 그러나요? 경주에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누가 갔습니까? 산업부에서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전 사업자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한수원이 주최해서 하는데 산자부에서 장관도 아니고 아무도 안 갔어요. 이거 원전 수출 지원하는 겁니까? 또 하나 물을게요. 10월 30일 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IAEA가 개최하는 세계 원자력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누가 갈 겁니까? 저희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자원실장이 참석을. 원자력 장관 회의인데 1급 간다고요? 그게 보니까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기술로 지금 공사하는 바라카 원전을 그 사람들이 시찰을 하는데 우리 장관이 가서 이렇게 우리 원전이 좋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해야 그게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원전을 깎아내리겠다는 거예요, 장관이. 이건 반국익적인 행위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백운규 장관 몇 달 지켜봤는데 참 진짜 형편없는 장관이에요. 아니, 지금 산업계의 비우호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와요.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통상 업무는 전부 김현정 본부장한테 맡겨. 그리고 원전 이건 안 하고 그럼 재생에너지 장관이라고 하지 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에요? 이거 말과 행동이 완전히 틀립니다. 원전 수출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장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 왜 답변 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수원 사장님. 예. 예, 저희가 뭐 공론화위원회는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오리코기 재개 결정을 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그 오늘 신고리 오리코기 후속 절차로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업부에 공사재개 공문을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공사재개 결정을 하고 원안위에서 안전검사위에 재개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수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남아있어요. 지금 중단 결정 전에 예상 비용은 1,087억 원이었는데 중단 결정 후에 각 그 사업체에서 청구한 비용은 1,38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산업부에서 이 신고리 오리코기 중단하고 공문 발송 직전에 법률 자문을 했어요.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했는데 이거 그 중지 명령이 가능하냐? 뭐라고 되어 있냐? 산업부가 가능한데 행정 지도기 때문에 강요는 안 되고 불이익 조성은 안 된다. 또 공사를 중지해도 중지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든지 중지 명령이 가능한데 이로 인한 손실은 한수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죠? 다음 저기 보시죠. 한수원에서도 의결 직전에 법률 자문 받았어요. 우리나라 유명 높음 다 들어가 있어요. 김앤장, 태평양, 광장. 이게 4차례에 걸쳐서 지금 의결 중에 법률 자문 받았어요. 자, 뭐라고 그랬느냐? 행정지도로 법적 의무는 없다. 권고적 고려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도니까.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느냐? 그 법무법인들이 법률적 이행 의무는 없으나 미이행 시 예산 배정 불이익, 감사원 감사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중단이 결정돼 손실이 발생할 거고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가 중단되면 이거는 정부가 사실상 강제한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이거를 보상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수원 이사회에서 이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잖아요.